여러분, 비극적 실화입니다. 95번 도로 눈길에서 정면 충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혁이 죽은 자리에 에련이 나무 십자가와 한 그루의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도로를 지날 때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는 나무 십자가를 보면 인혁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레고리 팩처럼 잘생긴 인혁, 음악교사 에련, 사주 궁합 양띠와 쥐띠는 상극, 어머니의 반대, 미국 유학 3년, 에련 결혼, 15년 후 재회, 애틀란틱 시티, 보스턴 향해 달려가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다른 충격을 고백합니다. 후배가 뇌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탁구공만 한 종양, 완전히 제거 못함. 시한부 인생이 확정되면 은행에 있는 돈 모두 다 쓰고 죽고 싶다. 오늘은 여러분께 나무 십자가의 비극적 사랑, 사주 궁합의 저주, 15년 후 운명적 재회, 동치미와 부부의 조율, 그리고 뇌종양 수술과 시한부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주 궁합 믿으시는 분들, 양띠와 쥐띠는 상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오래전에 긴 겨울을 맞아서 심심해서 몇 년 전에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겨울엔 창밖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도 하고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계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봄이 되면 눈만 뜨면 골프를 치러 다니느라 소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데 추운 겨울엔 나 같은 구락꾼에게는 구라를 만드는 낭만의 계절인 셈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옛날 영화의 남자 주인공, 그레고리 팩처럼 잘생기고 건장한 인혁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인혁은 미국에서 사귄 동생입니다. 그는 내가 살던 종로구 팔판동에서 가까운 안국동에서 자란 친구이기에 정이 많이 갔던 친구였습니다. 인혁의 아버지는 무역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신지식인이셨어요. 인혁이 인물은 좋았지만 어려서 너무 잔병치레를 해서 몸이 약해서 학교를 1년에 2달 이상은 결석을 했답니다. 인혁의 아버지는 고심 끝에 학교 야구부를 찾아가서 코치에게 특별히 후원금 지불하기로 하고 야구에 입문하도록 만들었어요. 몸이 약한 인혁은 혹독한 훈련과 아버지의 밀어붙이는 투지에 힘입어서 초등학교를 건강하게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수 특혜를 받아서 명문 중학교에 야구부에 들어가서 건강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인혁의 아버지는 아들을 학자보다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고교 시절의 인혁은 한일 교환 경기팀에 선발이 될 정도로 건강했어요. 본인 원해서 한 운동이 아니기에 프로 선수가 되는 꿈은 애초부터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때도 명문대 야구팀에 선발이 되지 못하고 이진 대학 야구팀에 들어가서 최대 체육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졸업 후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겸 고등학교의 야구팀 코치 겸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여교사 한 분이 부임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인혁은 지나가는 옆모습을 보며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스치는 느낌이 선배가 사귀던 여자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유난히 윤기가 흐르는 머리결에 눈썹이 가늘고 눈매가 약간 올라간 섹시한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전근온 음악 교사임을 확인한 후에 인혁은 선배의 안부와 근황을 묻자 에련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선배가 제대 한 달을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혁보다 2살이 연상인 에련은 인혁을 동생처럼 대하곤 했어요. 여러분, 선배가 사귀던 여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낸 두 사람은 비오는 어느 초가을에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뵈러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에련에게 연민의 정인지 동정심인지 뭔지 모르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인혁은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속버스 안에서 후련히 에련의 손을 잡습니다. 에련은 눈을 감으며 감정을 다스리려 했지만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며 연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 후 2년간을 사랑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부모님 모르게 동거에 들어갔어요. 인혁의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중매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혁은 이실직 구하고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인혁의 어머니는 동양 철학에 믿음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사귀는 섹시 생년월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막힌 사주 궁합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띠 양띠와 쥐띠는 상극이란다. 양의 똥이 쥐에게 닿기만 해도 몸이 삭는단다. 그 말은 남편을 잡아먹을 사주란다. 이 사주를 안 인혁의 어머니는 앞으로 교제를 삼가할 것을 명하고 거기다 학교로 찾아가서 내 아들과 절대로 만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인혁은 도저히 설득을 해도 어머니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혁은 내린 결정이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유학을 떠납니다. 인혁은 안정이 되면 미국으로 에련을 불러들여서 어머니 없는 미국에서 살림을 내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인혁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지만 공부는 늦어지고 에련과의 재회는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에련은 시집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혁은 밤새 술을 마시며 에련과의 운명은 여기까지라고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인혁도 그렇게 세월이 지난 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에 교회 친구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패틸이라는 한인 2세였어요. 인혁의 학생 신분에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해결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인혁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주 궁합 믿으세요? 양띠와 쥐띠는 상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15년이 지난 어느 겨울에 에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중인 아들을 유학 보냈단다. 아들 보러 오는 길에 만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인혁은 그렇게 보고 싶던 에련을 만나는 설렘에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 장소가 애틀란틱 시티라고 뉴욕 밑에 있는 도박의 도시입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던 교포들이 도박에 쩔어서 폐인이 되기도 하는 환락의 도시예요. 도시에 타지마할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필자와 인혁은 가끔 그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곤 했던 곳이에요. 아무튼 나에게 급전을 빌려서 집에는 출장 간다고 인혁은 애틀란틱으로 떠났습니다. 인혁은 이틀 만에 돌아와서 번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리라 생각했던 에련은 이상한 남자와 산답니다. 음악 교사인 신분에 암흑가의 보스 조폭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에련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연민의 정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사실 어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이유도 인혁을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만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혁은 며칠을 방황 속에 지내다가 다시 한번 에련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녀를 보기 위해서 보스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뉴욕을 지나서 95번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하고 인혁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에련은 그 사실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귀국을 했을 것입니다. 인혁의 어머니의 사주는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1년 후에 인혁의 후배를 통해 그 사실을 안 에련은 비통한 마음으로 보스턴으로 달려와서 인혁이 죽은 자리에 나무 십자가와 한 그루의 향나무를 심습니다. 저는 가끔 그 도로를 지날 때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는 나무 십자가를 보면 인혁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15년 후 재회. 그런데 조폭의 아내 보스턴 향해 달려가다 눈길 사고 나무 십자가와 향나무. 가슴 뭉클하시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주 운세에 많은 기대를 하곤 합니다. 을사년의 용띠 52년생 운세는 어떤지 심심풀이로 찾아봤어요. 새해 운이 직업적 성과나 사회적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의할 사항, 과도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은 소화기와 신장 체크하고 수분 섭취 시기 조절 유지가 필요하다. 글쎄, 어떤 직업적 성과의 어떤 부분이 성과가 좋을지 생각해봤어요. 골프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골프 성적이 금년에 아주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많이 터득한 부분이 새해에 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재정 관리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에 실천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너구리가 골프 내기 판돈을 키우자고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뻔했는데 거절해야겠어요. 재미로 보는 운세지만 주의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무한 박스로 동치미를 쨍하게 맛있게 담갔어요. 간만에 담근 동치미 국물 맛이 시원해서 아껴 먹고 싶었습니다. 그 맛있는 동치미를 아내가 아들네와 지인들한테 모두 아낌없이 퍼서 나눠줬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나눠 먹으니 그것도 기쁨이겠지만 내 심정은 혼자 곳간에 두고 오래오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부부라도 생각이 같을 순 없어요. 그렇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조율하며 살아야 해요. 실상 조율을 하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손해가 날지언정 다툼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타협이 없는 갈등,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자신의 포폭대로 걸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조금 빨리 간다고, 조금 늦게 간다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속도에 조바심 내서 앞질러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삶이 다르듯 속도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을 인정하는 지성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들면 한 이야기를 같은 대상에 대고 며칠 만에 또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증세가 있어서 듣는 상대가 지난번에 했다고 하면 겸연쩍어질 때가 종종 생깁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과거의 기억이 가물가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후배가 한국에 갔다가 어느 날 조금 전에 한 말을 기억 못하고 친구에게 되풀이했답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몇 번 지적을 받고 본인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뇌에 탁구공만 한 종양이 생겨서 지체하지 않고 뇌 수술을 했답니다. 이런 걸 뇌종양 수술이라고 합니다. 헌데 뇌에 붙어있던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를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완전히 제거하려다가 다른 뇌세포를 다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후배는 수술 후에 가끔 지명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하다 말고 기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미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두통이나 머리가 아픈 증세는 전혀 없다고 해요. 말이 뇌종양 암 환자이지 전혀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허나 앞으로 몇 년을 살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의 비극적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주 궁합 양띠와 쥐띠는 상극, 15년 후 재회와 눈길 사고, 동치미와 부부의 조율, 그리고 뇌종양 수술 탁구공만 한 종양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나무 십자가와 향나무, 인혁과 애련, 그레고리 팩처럼 잘생긴 남자, 섹시한 음악교사, 고속버스 안에서 손을 잡고 2년간 사랑, 동거, 사주 궁합 반대, 미국 유학, 3년 후 애련 결혼, 15년 후 재회, 애틀란틱 시티, 초폭의 아내, 보스턴 향해 달려가다, 95번 도로 눈길 정면 충돌, 애련이 나무 십자가와 향나무, 사주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둘째, 시한부 인생이 확정되면 은행 돈 모두 쓰고 죽고 싶다. 후배 뇌종양, 탁구공만 한 종양, 완전 제거 못함, 반복적인 말 기억력 감퇴, 지명과 이름 생각 안남, 항암 치료 중, 두통 없음, 고통 없음.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은행에 있는 돈 모두 다 쓰고 죽고 싶다. 헌데 시한부가 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돈 쓰기도 힘들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놈이 쓰지 않을까. 셋째, 동치미와 부부의 조율. 아내는 나눠주고 나는 아껴 먹고 싶어. 부부라도 생각이 같을 순 없다. 이해와 조율. 손해가 날지언정 다툼은 아니다. 좌우 이념 갈등, 타협이 없는 갈등. 인생은 자신의 보폭대로 다름을 인정하는 지성. 넷째, 김연아씨 추억. 암투병 환자의 롤모델. 마지막까지 잘 사시다 가심. 글쓰기로 친구들과 대화. 그림 그려서 나눠주고. 여행. 특히 카지노. 항암 치료받고 고통받을 때 카지노에 100불만 가져가면 4시간은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죽음 앞에 초연했던 연아씨. 호탕하고 섬세한 그녀가 그리워집니다. 다섯째, 운세는 재미로, 직관과 태도가 중요. 용띠 52년생. 골프 성적 좋아질 것 같음.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판돈 키우자는 유혹 거절. 데모 학생 감옥 이야기. 형기 마치고 나왔으면 잘 풀릴 사주. 약속 장소에 일찍, 늦게 출발하면 급하게. 사고 확률 높음. 운세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사주 궁합 믿으시는 분들, 뇌종양 걱정되시는 분들, 부부 조율 어려우신 분들, 시한부 인생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카지노 수업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00불로 4시간 고통 잊기.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나무 십자가처럼 외로운 사랑은 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뇌종양, 반복적인 말 조심하시고 기억력 감퇴 느껴지면 검사 받으세요. 양띠와 쥐띠는 상극, 사주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